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의견을 제시할 분 있으면은 그것을 받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교사 등급제입니다. 등급제. 지금 그 연차제, 복사 품수를 받은 연차에 따라서 등급을 주자라는 게 보교부의 입장인데, 그 배경으로는 신규 및 기존 보교사 활동을 이 활동 포기하는 현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교부에서는 이 15,000명이 품수를 받았는데 현재 5,000명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10,000명이라는 보교사가 포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차제를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15,000명 중에 5,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34%거든요. 불교 종교 단체에서 근 30년에 걸쳐서 33%의 활동률이 있다는 것은 최고거든요. 실제 우리가 제시도 했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은 보교부의 취지는 보교사들이 연차에 맞는 활동 내용이라든지 역량 설정을 해서 그 활동의 활성화와 자격 유지율 증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 보교사를 연차제로 편입시켜서 일반 보교사와 전문 보교사 간의 협업 활동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취지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신규 보교사, 올해 같은 경우 30기죠. 30기 신규 보교사는 처음에 활동을 팀 활동을 배정을 하지 않고 사찰, 교구본사 있죠. 사찰의 스님들과 활동을 하는 거로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신규는 두 번째는 그 외에 이미 29기, 28기, 27기의 연차는 그 연차별로 활동 영역을 부여를 해서 1년에서 2년 또는 3년차까지는 사찰, 스님하고 활동을 하고 3년 이후부터 4년차까지는 자신의 활동 적성에 맞는 팀을 선택해서 그 팀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등급의 상향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일정한 선발 과정으로 보교사단에서 검증을 하고 종단에서 인정을 하는 제도로 해서 등급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스님하고 사찰에서 할 때는 5등급이 되는 겁니다. 신규는. 그럼 팀 활동으로 들어갈 때는 4등급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3등급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종단에서 보교사단에서 검증을 해서 이제 제한을 올리면 종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가자. 3등급. 그 다음에 뭐 전문 보교사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전문 보교사는 활동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명칭을 연차제 전문 보교사라는 명칭을 없애는 겁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1, 2등급으로 변경하여 성과를 확대하자. 이것이 보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보교사단의 입장을 어떻게 지금 전달하고 있느냐면 보교사 등급제 연차제의 도입은 반대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인데 그 반대의 내용으로는 신규 보교사들에 대한 사찰의 그 스님들과 활동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보교사 진행 활동과 중복이 된다. 저희들이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들 재석 사찰이 있죠. 교구 본사 외에 경북진단도 재석 사찰이 말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진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 조사는. 그런데 굳이 또 보교사들이 그 1년차 대원들 전부 사찰 활동을 하게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재석 사찰의 진행 활동과 중복이 되고 또 사찰 내에 스님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보교사, 그 많은 보교사 인원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현실성 문제가 예측이 된다. 스님들이 과연 보교사 조직을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겠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스님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규 및 기존 보교사들이 오히려 자기 포기 현상을 발생한 그런 가능성이 좀 짙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등급의 질적 차이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냥 연수로 오랫동안 했다 해서 등급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수행의 정도라든지 사설 문화 해설이면 해설의 능력의 정도라든지 선쪽이면 선맹상의 깊이 이런 정도 질적인 차이가 전제되지 않는 그런 연차별 등급 상향은 보교사 간에서 서열에 따른 그런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보교사단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 보교사의 1등급, 2등급은 보교사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문 보교사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이지만 전문 보교사의 현재 교과 과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현재 우리 전문 보교사 하신 분들 교과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전문 보교사를 활용하는 정책이 지금 현재 종단에서 없습니다. 저도 전문 보교사 8기거든요. 예. 옷, 그죠? 품수 받을 때 옷 입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십만 원 돈을 주고, 집에 고이 모셔놓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 활용 정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교사들에게 디지털 불교대학, 그죠? 디대, 등록금이 지금 학기당 현재도 45만원, 5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지털 불교대학 등록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 부작용이 다른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전문 보교사 선발 요건에 디지털 불교대학 이수 요건을 폐지를 하든지, 폐지하지 않는 한이면 디지털 불교대학 경영 상태 개선 대책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보교사단의 입장입니다. 지금 디지털 불교대학이 이미 작년까지 재정이 고갈되는 상태예요. 올해가 지나면 디지털 불교대학 재정으로는 거의 부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보교사들이 계속 우리가 너무 배출이 되면서 활성화가 디지털 불교대학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문 보교사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보교사들이 전문 보교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디지털 불교대학의 악화된 그런 경영을 개선하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다. 다른 어떤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제는 연차에 따른 활동 영역의 설정이지만 보교 역량의 전문화 대책이 없는 한은 보교 활동 장소에 따른 영역의 구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교 역량 강화를 수반한 등급제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보교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불교문화해설사 1급, 지도사 과정, 그죠? 지금 불교문화해설사 경북지역단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1급. 그 다음에 명상 상담사 2급, 1급 지도사 과정, 불교 의례 과정.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보교사단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차 등급 상향이 활동 공간이 사찰과 스님과의 활동일 때 활동 관리하는 주체가 이 보교사들이 활동하는 관리를 하는 주체가 스님이다. 그죠? 그 스님인 관계로 보교사단보다는 스님이 검정 주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보교사단의 자격증 관리는 총무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무원의 보교사 관리권의 사찰로, 교구본사로 이관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총무원장 스님에게 보고는 안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종단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관리권 자체가 사찰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성이 따른다. 이렇게 5가지로 전달했습니다. 연차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보교사단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교부에서 세 번째 안건으로 낸 것이 보교사 활동 지원입니다. 보교사 활동하는 지원금을 제적사찰 또는 교구본사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교부 입장의 그 배경은 보교사 활동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그 취지는 보교사 유지율 증가를
확대시키고 또는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지원을 하는 보교부의 입장입니다. 내용은 현재 30대 젊은 층이죠. 그 다음에 70대, 30대와 70대는 단비를 면제하겠다. 보교부의 입장은.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사찰 예산 계획서에 보교활동 지원비 명시를 하겠다. 그래서 교구본사에서 사찰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보교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구본사에서 각 지역단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 보교사단에 지역단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보교부의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보교사단의 입장은 보교사 활동비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비 금액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단발성, 뭐 1회성, 2회성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중요하고 보교활동 활성화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단비는 정체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으로 단비를 면제하는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고요. 현재의 사찰 살림살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회의적이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우리 보교사단 전체 전국 지역단의 팀 활동비가 연간 23억에서 2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비공식적인 건 누락이 되어 있고 각자 팀에서 팀 회비를 내시잖아요. 그죠? 또 보교사 단비도 내고 팀에서 팀 활동비도 내고 또 재석 사찰 보교사회에 소속된 분은 거기서 또 회비를 또 내잖아요. 네, 그런 비공식적인 것은 누락을 하고 팀 활동비만 계산을 했을 때 연간 24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종단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주고 있느냐 사단에 각 지역단에 사무실 운영비 위주로 월 30만원, 그럼 13개 지역단이면 390만원, 1년으로 치면 한 4,7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야별 연수 연간 500만원, 전체 합해서. 전문 보교사 교육비 연간 5천만원, 1,000만원이죠. 그럼 한 5,700만원. 거기서 우리가 군법당 개보수는 여기서 뺀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쓰는 게 23억이에요. 물론 부산의 범어사 같은 경우에 범어사 보교사회에 한 달에 50만원 별도로 교구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단에도 월 50만원 지원, 한 달에 1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쌍계사에도 지금 3년 정도 쌍계사에서 경남 지역단에 100만원씩 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딥니까? 신흥사? 네, 설악산 신흥사는 월 250만원씩 보교사단에 지원을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목적 없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사항이잖아요. 그죠? 뭐, 경북 지역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몇몇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구본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각 본사, 신도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23억이라는 되는 돈을 꾸준하게 보교부장 스님이 지시를 한다 했을 때 어떤 전달사항이 내려갔을 때 교구본사에서 그게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교활동비 지원비는 보교활동 활성화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서 보교활동의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계층포교, 군포교, 어린이포교, 사회계층 분야 포교들 있죠. 교정교화 이런 분야의 보교활동이 아니라 재석사찰 활동에 역량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